중대재해처벌법.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경영자분들 아마 밤잠 설치실 겁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큰 사고라도 나면 나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다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 중대재해가 터지면 경영자는 자동으로 처벌을 받는다. 어떨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법원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법원은 사고가 났네? 그럼 처벌. 이렇게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결과 책임이라고 하죠. 법원이 보는 건 그게 아니고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준비했냐, 바로 이것을 봅니다. 즉,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원의 질문은 왜 사고가 났어?가 아니라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뭘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의 판단 과정은요, 아주 명확하게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법에서 하라고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거 제대로 만들었나? 이걸 먼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서류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만약에 회사가 이 의무를 뭔가 위반하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위반 행위 때문에 사고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게 맞나? 이 인과관계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요. 그냥 관련은 있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만약 그 위반만 없었더라면 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이게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실제 유죄 판결들을 쫙 뜯어보니까 법원이 이거 문제 있네 하고 가장 자주 지적했던 위반 사항들은 과연 뭐였을까요? 자, 여기 실제 유죄 판결 29건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압도적이죠? 가장 많이 걸린 게 바로 유해 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와, 29건 중에 무려 24건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게 뭐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 이것도 22건이나 됩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이 그냥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를 찾아서 개선하는 절차, 그리고 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또 꼼꼼하게 보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회사도 저런 거 위반했는데? 그럼 우린 무조건 유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관문, 바로 인과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나왔던 첫 번째 무죄 판결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안전의무를 일부 위반한 건 맞다. 이렇게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그 의무 위반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바로 그 잘못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판결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좀 바꿔서 만약 유죄가 선고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관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징역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 이걸 가르는 양형 판단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요, 실형으로 가는 길과 집행유예로 가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먼저 실형, 즉 감옥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경우일까요? 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 있었거나
정부기관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무시했거나 똑같은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반면에 집행유예로 가는 길은 좀 다릅니다. 경영자가 직접 장례식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진지하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법원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형을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유족이랑 합의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전처럼 돈으로 합의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경고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법원이 정말로 진짜로 보고 싶어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가 진짜라는 단어에 힘을 줬는데요. 이게 그냥 서류철에 먼지 쌓인 채 꽂혀있는 그런 문서 쪼가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경영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시스템. 법원이 보고 싶은 건 바로 그런 진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법원은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지속적인 의지를 봅니다. 둘째, 다른 경영 목표를 관리하듯이 안전 문제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어책은 뭐냐? 그냥 서류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안전을 그냥 지켜야 할 법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 시스템은 그냥 서류 뭉치에 불과한 페이퍼워크입니까? 아니면 매일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입니까? 법원이 어느 쪽을 보고 싶어 할지는 이제 너무나 명확하죠.